이번 시간에는 창업 지원 정책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면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으로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거 이제 벤처 창업의 경우에는 생태계가 많이 변화가고 많은 아이템들,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특정화되어 있는 기술, 고도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방식인데, 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하고, 또 IT 기술을 기존 제품에 융합하는 방식, 융복합하는 방식의 창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방된 혁신 세계를 보이는 창업의 세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벤처 창업은 본질적으로 기술 창업을 말하고 있지만 기획이라는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벤처적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와 다른 방식의 이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들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지하고 또 그리고 색다른 생각으로 도전을 하고요. 또 그리고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플랫폼이라는 온라인이라는 시장 또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이러한 툴을 바탕으로 한 개발 생태계로서의 벤처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반 창업과 벤처 창업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그 지식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특정화되어 있는 제품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전문적인 영역,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컨텐츠와 기술과 융합된 방식의 지식문화 사업 분야로 창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과거 벤처 창업의 경우에는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었지만 최근에는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이라는 시장 그리고 또 그 네트워크라는 시장을 통해서 창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방식의 소자본만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 틀에서 이제는 온라인 중심의 사업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식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 그런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의 특징에는 기술 창업과 벤처 창업, 일반 창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굳이 뭐 여기서 각각의 특징은 살펴보시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결국 혁신적인 기술, 그 다음에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 정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도화되어 있는 융복합적인 사고를 아이템으로 접목시키는 방식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스타트업들이 결국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단계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연구개발 단계인 사업 초기 단계,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창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술개발 단계,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장에서 상품화하는 상품화 단계, 그 다음에 확장 및 성숙 단계에 이르는 사업화 단계 네 가지의 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금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익이 발생되는, 수익이 발생되는, 매출이 발생되고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본격적으로 파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익이 발생되는 이 시점까지 과연 자금을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창업에 있어서는 내 자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돈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거나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과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창업 지원 자금, 그 다음에 외부 투자자들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러한 방법론을 구상한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시드머니 없이, 자기 자본 없이 얼마든지 창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최근 창업 환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통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시드머니, 자기 자본 또는 시드 캐피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는 정책 자금이라든가 지인의 자금이라든가 또 엔젤 투자자라는 제도를 통한 엔젤 자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자금,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자금, 인큐베이팅 자금, 공모전 참여를 통한 수상금, 이런 것들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도 역시 정책 자금이라든가 제도화되어 있는 엔젤 투자자라든가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을 통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상품화 단계에서는 역시 대출 자금과 주식회사가 전환주식이라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외부로부터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이러한 전환주식 발행, 벤처 캐피탈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을 상품화 단계에서 전개할 수가 있고요. 사업화 단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규모가 큰 벤처 캐피탈의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 코넥스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일련의 단계별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 단계, 그 다음에 기술 개발 단계, 상품화 단계에서 많은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전 단계까지는 창업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데요. 보통 이제 자금 용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창업 초기 자금, 연구개발 자금, 운전 자금, 공장 설립 및 시설 자금 이렇게 이제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부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창업 초기 자금은 자기 자금 또는 창업 지원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R&D 자금이라든가 전속 출연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운전 자금의 경우에도 이제 자기 자금은 일정 정도 자기 자금이 이제 부담이 돼야 되고요. 보통은 과거에는 이제 금융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정책 자금의 제도들도 많이 운전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거나 시설에 필요한 자금들도 보통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과거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외부 투자기관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시설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세부 자금에 대한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러한 창업 자금은 용도에 따라서 회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금의 성격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방법,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자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측, 그 다음에 최적의 자본 구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최적의 자본 구조를 선정을 하는 시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정책 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자금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차입금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 용도별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조달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보통 통상적인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는 없는데 차입금의 경우에는 상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환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비로소 이제 자금 조달의 실행에 들어가고요.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업 수행을 전개합니다. 사업 수행을 전개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역시 리스크,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운용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창업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중에 각각의 회사, 스타트업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는 이러한 조달 방법을 결정하는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도 있고요. 또 최적의 그 적합한, 유리하고 적합한 조달 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또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창업기업의 유형을 보통 소유자본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라는 항목으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기자본은 말 그대로 자기 시드머니죠. 창업자 자신의 자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라든가 적금, 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 이제 주로 창업자의 자금에 해당이 될 테고요. 현물 출자금이라고 해서 예컨대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창업을 하는데 둘이 동업와의 관계를 전개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일정한 돈을 출자를 하고 B라는 사람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물적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요. 역시 현물 출자금의 경우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자본으로 충분히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자금인데요. 후원금이라든가 주주가 출자한 자금이라든가 동업자금, 기관투자 자금 이런 것들이 투자자 자금에 해당이 됩니다. 타인 자본은 말 그대로 정부기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창업지원 자금이 있고요. 일반 금융으로부터 차입하는 이런 대출금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사채라고 하죠. 정형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금, 예컨대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자금을 빌린다는 것도 사채의 성격이고요. P2P 대출이라고 해서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도 역시 사채 범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사업의 실패 및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초기 창업 자금은 필요 자금의 2.5배 수준에서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이 전개됐을 때는 적절한 자금 구성은 자기 자본 70, 타인 자본 30% 수준이지만 결국 자기 자본을 충당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 자본을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정부 지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업을 보통 준비하는 단계, 창업 초기 단계, 창업 도약 단계, 그 다음에 회수 단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거나 다른 회사의 M&A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를 창업 준비 단계, 초기 단계, 도약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아이템의 개발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격적인 도약이 전개되는 시점에서는 R&D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사업을 통합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창업 준비 단계에서 창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중진공에서 전개하고 있는 창업산학교라는 지원 사업이 있고요. 기업가정신교육, 실전 창업교육, 그 다음에 창업 경진대회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발굴하고 또 그래서 구체화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그 창업 준비 단계에서 일정 정도 아이템이 형성이 됐고 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고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자금인데요. 보통 4월달에서 5월달 정도 때 이러한 본격적인 본 사업이 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역시 최대 지원 금액은 1억까지이고요. 각각의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1억을 지원받으면 그 다음 단계인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1억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예비 단계의 창업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의 경우에는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지원 사업들에 참여를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부처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 사업이 있고요.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은 보통 지원 사업의 성격이 1,000만 원에서부터 한 3,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다양한데요. 금액이 뭐 이제 적은데요.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도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고 난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성장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 사업을 가지고 단계별로 내가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1억, 최대 1억을 지원받고 초기 창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장 도약 패키지에서는 최대 이제 3억에서 5억 정도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러면 자기 자금 없이 얼마든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 자금은 1억이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창업 지원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창업을 전개해 나간다 한다면 자기 자금 없이 얼마든지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스타트업의 경우에 내가 필요로 하는 필요 현금을 예측을 하고 기본적인 내 자금이 어떠한 자금들이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1단계 스타트업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 요건을 파악해야 됩니다. 사업화 전까지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한 개발이라든가 시제품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 요건을 파악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본격적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 자금이라든가 또 자기 자금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정부 지원 자금을 정책 자금이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지원해주고 있는 투자 자금을 이 두 번째로 활용을 하고 자기 자본, 그 다음에 금융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한다면 가장 현명하고 또 그리고 그 어려움 없이 자기 자본에 어려움 없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필요 운용 자금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원 사업들은 앞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K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들이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엔젤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 지원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투자 유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문화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500만 원에서부터 뭐 많게는 최대 금액 한 1억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 집단 중에 하나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제도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창업 기획자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주도형인 뭐 여러 가지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있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약 한 12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교육, 컨설팅, 멘토 이러한 역할들도 같이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문 교육기관도 있는데 많은 이제 선발 작업을 거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엑셀러레이터를 통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그 투자 유치를 위한 아이템 발표회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기업 IR 활동 발표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선발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제도화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말 그대로 이제 불특정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뭐 소셜 펀딩, 소셜 벤처링, 커뮤니티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가 특정화되어 있는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도화된 방법 중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 말 그대로 이제 몇억에서부터 몇천억까지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형화되어 있는 금융자본 투자기관인데요. 보통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통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의 영어 이니셜 글자를 따서 VC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벤처 캐피탈은 해당 제품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를 하고 일정 정도의 지원을 양도받아서 향후 기업 상장이라든가 M&A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투자금융시장도 패션처럼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기업은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든가 우수한 제품 생산 시스템을 갖춘 기업, 또 그리고 독창적인 판매망을 가졌다든가 또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나 투명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뭐 최근에 이제 ESG 책임 경영이라고 해서 ESG 책임 투자가 좀 늘어나는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초기 창업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방법, 자금 조달,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방법을 포함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총 8가지 방법으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셀프 펀딩은 자기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요. 3F는 가족, 친지, 지인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받는 방법 외에도 이러한 제도화되어 있는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결국 지원 자금의 성격이냐, 아니면 출연 자금의 성격이냐, 아니면 융자를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해주는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 성격과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는 뭐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자금을 전개하다가 사업을 전개하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환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R&D라든가 뭐 수출이라든가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 출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상환의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정책적 지원 자금이라든가 투자 자금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될 의무가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지원 자금, 투자 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자금 조달이 결국 자금 조달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각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창업자가 이제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 되고요. 그 이후에 창업 후 3년 이내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가 프리팁스,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에서는 성장교육 패키지라든가 팁스라든가 이런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 여부를 파악하고요.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납부, 미납이나 체납된 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특허나 지식재산권, 또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외부로부터의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은 시간에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창업자들이 창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창업 지원 제도들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5천만 원 내외의 자금은 뭐 이러한 창업진흥원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예비창업 패키지나 뭐 소상공인진흥공단 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좋고요.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중진금융을 통해서 이제 뭐 시설자금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고를 통한 보증서를 활용한 자금 조달 방법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수억 원 이상 많은 돈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융자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처럼 먼저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금들이 무엇이고 방향성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1년 단위로 결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요. 보통 1월 초에 설명회가 전개가 되고요. 본격적인 사업자 모집은 3월에서 5월 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모집이 있긴 한데 거의 뭐 이런 것들은 모집자 수가 적고요. 또 K-스타트업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지속적인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행정부처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대상이라든가 또 지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달라 매출 규모, 시설 규모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요건이나 지원 방법 등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는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성 배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와 다른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정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동일한 성격의 지원 사업에는 중복수혜를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와 대면 평가가 필수적인데요.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많은 PT나 발표나 또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러한 훈련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력이 어느 정도 발표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심사와
선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창업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구체성을 가지고 시장에서의 그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분석하고 또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서에 충분하게 많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사업계획서가 결국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단계별로 성공 창업에 이르는 또 자기 자금 없이 성공 창업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성공 창업에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창업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신없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좀 오버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